자, 앞서 보신 것처럼 6월 평가원 모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고민이 늘었습니다. EBS 취재진이 이 학교 현장의 물음을 가지고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최혜연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선 기사를 보면 확실히 학교 현장의 혼란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평가원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제 6월 3일이 평가원 모의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첫 모의평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학교 현장의 가장 큰 혼란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 비율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났다는 내용 앞서 보셨죠. 그렇죠. 평가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로 수능 점수라는 것이 시험을 친 한 집단 안에서 한 수험생이 어떤 위치를 성적상 차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수험생이 미적분을 칠 때와 확률과 통계를 칠 때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는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치는 공통 과목의 점수를 기반으로 보정을 하게 돼서 이런 보정을 거치고 나면 그 차이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목을 선택하느냐 저런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점수가 달라질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평가원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상 거짓말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얘기하신 걸 보면 점수 보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점수 보정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일단? 네, 이제 점수 보정은 말 그대로 이제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게끔 점수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고요. 요약하면 이제 수학 미적분과 같이 학습률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과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사이에 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자체로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과가 통합되었다고는 해도 특정 과목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정 체계를 거치면 다른 표준 점수가 나오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 보정까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현재 문과 계열로 진학한 학생들이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다시 나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문과 이과 학생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학생, 수학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공부를 조금 덜한 학생들을 비교한다면 일반적으로도 수학에 약하거나 관심이 없는 학생이 적어도 수학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리라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일단 흔히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걸고 있거나 또 수능이 실제로 문이과의 구분이 없도록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실제로 어떤 진로를 채택하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메시지는 이미 2015년 교육과정 개정될 때 이미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2015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앞선 학교 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도 보면 지금 가치점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죠? 네,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죠. 이 또한 단호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입장 먼저 듣고 가시죠. 이런 가채점 서비스를 하려면 실제로 이 가채점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친 후부터 우리는 채점을 시작하겠죠. 우리 평가원에서는 정말 빠듯한 시간을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의 오류도 없이 채점을 하려고 상당히 신중을 기울여서 하는 이 과정에 가채점, 그것도 쓸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서비스를 하는 부담을 얹힌다면 잘못하면 전체 시험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사소한 서비스를 위해서 큰 것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어느 누구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평가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채점을 할 계획도 없고 그 가채점이 교육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평가원은 아주 또렷하게 가채점 점수 공개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가채점이라고 요약해서 명명했지만 이는 뭐 성적 분포도라든지 과목별 표준 점수 차이라든지 이제 학생들이 달라진 수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사실 학생들은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불안한 마음을 사실상 사교육에 더 기댈 수밖에 없겠죠. 평가원 사정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봐야 할까요? 올해 이제 EBS 연계율마저 축소가 되는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도가 결국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직접 연계가 간접 연계로 바뀌고 연계율도 7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사실 이제 EBS 연계라는 게 지역별 소득 차이에 따라서 또 이제 정보 격차 등이 생기는 걸 보완하는 대증적 요법이었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소득층 학생이나 소위 농산어촌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희망사다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수능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계율이 낮아지면 오히려 소득 격차나 지역 격차에 따른 수능 성적의 차이도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평가원은 지역별 소득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보다 직접 연계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더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능 시험은 그런 전략이 가능하면 통하지 않도록 우리가 출제해서 노력하는 시험입니다. 좀 더 이해력이 깊고 좀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점에서는 실제로 EBS 수능 연계율과 수능 성적 혹은 수능의 난이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는 사실 사실과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크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미세하게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없애가려는 것이 교육적으로 마땅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계율과 관계없이 학교 수업이 잘 되고 EBS 수능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수능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뭐 그런 점에서는 수능 난이도와도 이제 관련이 될 겁니다. 네, 이제 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나온 대증요법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해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 밖에도 정시 확대에 대한 입장이나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능 난이도 변화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인터뷰 원본은 유튜브 EBS 뉴스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지혜가 좀 수험생들 입장으로만 집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